오늘부터는 관절거동술에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는 94페이지고요. 94페이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가동술,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소위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절가동술은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에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의 손상을 받아 기계적 구조가 변화한 관절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거나 통증 완화 및 조절하는 도수치료 기법이다. 밑줄을 쳐주고요. 제한된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비정상적인 관절 내 압력을 감소 및 최소화시키고 관절 주머니의 정상적인 구조를 되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는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도수치료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도수치료 기법을 사용을 하면 통증 회복도 시킬 수 있고 이제 관절의 움직임 회복도 당연히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통증에 대해서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치료 목적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관절의 구조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움직임의 패턴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끝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끝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끝느낌이라는 거는 우리가 엔드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엔드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자가 슈파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잡고 니 플렉션을 시켜서 이렇게 쭉 가슴 쪽으로 가져가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양 무릎을 잡고 이렇게 몸이 둥글게 만들듯이 고관절, 엉덩관절 플렉션 시키고 니 조인트 플렉션 시켜서 쭉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이렇게 점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연부 조직들이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관절거동 범위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살이 많이 찐 비만인 사람은 살과 살이 만나는 느낌이 너무 커서 살과 살이 너무 이제 컴프레션 되는 느낌이 커서 더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엔드필의 종류의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걸, 그거를 우리가 뭐 연부 조직 접근이라고 한글 용어로 얘기하는데, 소프트 티슈 어프락시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티슈에 어프락시메이션 되는 이런 느낌, 그런 것을 이 끝느낌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진단 및 평가학 이런 과목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의 환자예요.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끝느낌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펌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원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펌하다라는 뻣뻣함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절 주머니나 아니면 인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촉진을 통해서도 RM 엑서사이즈를 시키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움직임을 봐도 되고 끝느낌으로 촉진을 해도 되고, 뭐 시진도 되겠죠. 눈으로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것까지 볼게요.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통증, 그리고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관절가동술에 적응증이 된다. 관절가동술을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조직으로 따지면은 비수축성 구조물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비수축성 구조물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그러면은 수축성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모빌라이제이션을 하지 못하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임상적으로 얘기하면 수축성 구조물의 대표적인 건 근육이 될 수 있죠. 근육이 문제가 생겨도 모빌라이제이션을 그냥 루틴리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하는 치료사는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통증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근육에만 문제가 있다면 모빌라이제이션보다는 스트레칭이 들어가야겠죠. 스트레칭.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던 스트레칭을 배우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임상에서는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으로 근육도 릴리즈 되는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관절이 제 위치에 예를 들어 숄더 조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휴머럴 헤드예요. 윗팔뼈 머리고요. 이게 스캐플라에 있는 글레노이드 포사 관절 오목,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GH 조인트라고 하는 어깨 관절에서 헤드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위에서 보는 허라이젠탈 플랜에서 보는 모습이라면 뒤고 앞이에요.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악탈구 넘어서 거의 탈구 수준인데 우선 잘 보이기 위해서 예시를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머슬 가드닝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절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이탈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관절이 계속 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피로하게 되고 그래서 뭉치게 되고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트리거 포인트 알고 있나요? 트리거 포인트라는 거? 그 우리가 왜 한국 용어가 생각 안 나지? 방아쇠를 당긴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유발점, 통증 유발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트리거 포인트나 어떤 근육이 뭉치는 그런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근육들이 이 앞으로 밀려있는 휴머럴 헤드, 윗팔뼈 머리를 잡아두기 위해서 계속 수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모빌라이제이션으로 이 헤드만 정위치에 가게 된다면 사실은 근육에 대한 인터벤션, 중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제 위치에 맞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릴렉세이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성화가 덜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도 이제 좀 효과가, 그러니까 근육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고 이제 EBP 근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거에 대한 거 많이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비수축성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절가동술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